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나긴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또 연말까지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이제 잔잔한 어떤 호수에 돌멩이가 좀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디어 악재에 반응을 했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뭐 그런 분위기죠. 다만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맞는데 이미 그전부터 계속 나왔죠. 특히나 장전에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장전에도 이미 중국에서 계속 뭐 선박에 대한, 미국 선박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뭐 히토류 통제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다가 오히려 노벨 평화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발된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크게 요동쳤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악재에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명히 시장을 불안하게 할 만한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이니까 움직였다라는 거. 늘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악재에 둔감하다 혹은 악재를 무시한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은 갈 수 없다. 혹은 시장에 호재만 있다라고 해서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다. 반드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불과 이제 6개월 전만 해도 4월이죠. 3월, 4월에 그 고생을 하고서도 뒤에 가서도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까먹고 계속 이 평화에 좀 젖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늘 리스크는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반응이죠. 중국에서 반응은 주말에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오면서 뭐 좀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성명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체면을 중시하고 그냥 기본에 입각한, 사실 실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례적인 발음, 미국 너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고, 대화의 여지는 열려 있고 다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중국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부과했던 걸 바로 철회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까지, 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기 전까지 물러선다라는 개념보다는 조율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은 또다시 타코 트레이닝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을 불어넣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저런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그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 그 명분을 던져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제 밀렸다고 어제보다 싸다고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충분히 좀 매물들을 소화하고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보다는 내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흐름인데,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본장 끝나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더 이제 선물이 운영되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11월 1일부터 추가 100%를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점차 이 구간에서 수렴하면서 저점을 더 이상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깨지 않고 가고 있고, 중국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물론 비트코인의 흐름이 전체적인 리스크를 어떤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점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사실 조정이 이걸로도 끝날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 미국장의 어떤 추세나 파동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자리에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고가놀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00% 완벽하게 패턴을 충족하는 흐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지수는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개파락하게 되면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그러니까 꼭 가입 안 하셔도 누구든지 그냥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글 추가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 방송과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도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확정형 패턴이 나왔는데 추세적 흐름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슈팅 구간을 다시 슈팅하는 모습. 더군다나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어떤 압박의 글을 올리면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월요일날 흐름에서도 반등이 나와도 쉽게 이제 이 흐름들을 바로 회복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뭐 이 흐름이 자칫하면 지난 3, 4월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특히나 최근에 일봉만 보셔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폭의 눌림이라도, 이것도 사실은 약간 비정상적인 눌림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흐름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서 피로감처럼 나오는 모습이고, 사실 22평을 이런 식으로 관통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이 위로 쳐올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양훈 상단이나 122평까지의 조정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물론 지난 3월이나 4월과 같은 이 정도까지의 어떤 흔들림보다는 폭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중요한 거는 어제보다 싸다라고 덥석 물만한 그런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S&P 500이 2%의 하락 조정도 없이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이 정말 4개월 넘게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런 흐름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부족해서 조정이 안 나왔던 거지, 정말 시장이 계속 무한대로 강했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저런 120평짜리는 좀 밟아줘야 된다. 혹여나 매수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 자리를 밟았을 때 내 종목의 위치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슈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뭐 셧다운 상태가 계속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표의 어떤 부정적인 흐름, 뭐 요즘에 정부 지표는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지금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둘씩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단기 하락을 바로 내가 매수해서 이 리바운드 폭을 먹어야지 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정말 지수의 전례 없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갭들을 만들고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월요일 흐름에서 이 자리를 이제 아일랜드 갭으로 남겨뒀을 때 과연 시장이 어느 갭까지 메꿀 것인지, 저는 아무리 못해도 이 4차 갭은 메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를 안 메우고서 올라왔죠. 과연 이 자리를 메우러 갈지,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받쳐줄지. 다만 이미 이 자리부터는 그 두 종목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요거 눌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회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최소한 이 구간에 내려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간결하게 글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흐름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죠. 말 그대로 좋은 적도 없는데 또다시 어떤 외부 변수에 흔들리게 생겼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영역이 계속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흔들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올라왔다가 그것들을 이제 곱씹는 혹은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표면화되는 것뿐이지 갑작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레귤러가 아닌 통상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이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찍어놓고 전략을 찍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